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와 자료는 아래 링크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인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할 거고요. 이후에 엠니스트 클래시파이어 코드와 함께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손으로 쓰여진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9까지의 숫자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으면 편지 우편 번호가 적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9, 2, 1, 다시 10, 3 이렇게 우편 번호가 편지에 적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엠니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트레인셋, 테스트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레인셋 같은 경우는 총 6만 장의 이미지와 그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10,000장의 이미지와 그 해당하는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간단한 데이터셋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이고요. 아래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샘플 중에 하나고요. 숫자 7에 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엠니스트는 28 by 28 해상도의 이미지이고 한 개 채널을 가지는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입니다. 즉 28 by 28 값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는 784개의 값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X의 개수가 784개이고요. 실제 파이토치에서는 이 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8 by 28 이미지를 784개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실제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읽어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이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는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들, 뭐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 뭐 코코, 이미지넷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유명한 대표적인 딥러닝을 알린 네트워크 아키텍처 알렉스넷 또는 VGG, 레즈넷, 스키즈넷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아키텍처들, 그리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랜스폼들, 뭐 프로세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트랜스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셋들을 쉽게 읽어올 수 있도록 토치 비전 유틸스라는 패키지 또한 제공이 되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구현하는 클래시파이어도 이 토치 비전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텐데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패키지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토치 비전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학습을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와 함께 토치 비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엠니스트를 불러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치 비전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엠니스트를 불러올 거고요. 이 엠니스트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엠니스트 함수를 보시면 인자가 4개가 있죠. 루트, 트레인, 트랜스폼, 다운로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 루트는 엠니스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어느 경로에 엠니스트 데이터가 있냐 를 설명하는 인자고요. 트레인 같은 경우는 true로 할 시 엠니스트에 있는 트레인셋을 불러오겠다. 만약에 false로 하면 엠니스트의 테스트셋을 불러오겠다 라는 의미고요. 트랜스폼은 엠니스트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어떤 트랜스폼들을 적용해서 불러올 거냐라는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파이토치의 경우 이미지는 0에서 1 사이에, 파이토치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순서는 채널, 높이, 너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미지는 0에서 255
값을 가지고 높이, 너비, 채널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순서와 값들을 파이토치에 맞게 바꿔주는 게 이 투텐서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루트에 엠리스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운을 받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두 줄을 이용을 해서 엠리스트의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 불러온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이 데이터 로더라는 토치 유틸에 있는 데이터 로더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불러올 건데요. 이 데이터 로더에는 마찬가지로 네 가지 인자가 있죠. 데이터 로더, 배치 사이즈, 셔플, from last. 이 데이터 로더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로드할 거냐 라는 의미여서 엠리스트 트레인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이 엠리스트 트레인 이미지를 불러올 때 몇 개씩 잘라서 불러올래 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100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셔플은 그러면 6만 장에서 네가 100장씩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거를 순서를 섞어서 무작위로 불러올래 아니면 그냥 있는 순서대로 불러올래. 여기서 무작위로 불러오게 true를 사용을 했고요. 드럼 라스트는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불러올 때 혹시 맨 뒤에 숫자가 맞지 않게 남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야? true를 사용하면 그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이터 로드를 설정을 하면 실제 학습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epoch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epoch와 그리고 배치 사이즈 그리고 추가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들어오면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냐? 이 포문을 이용해서 불러올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x에는 엠리스트 이미지가 불러오게 될 거고요. y는 레이블을 불러오게 됩니다. 레이블은 0에서 9겠죠. 숫자 이미지니까. 네, 그렇게 불러와서 안에 들어오면 이 x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28/28을 저희가 784로 바꿔준다고 했죠. 뷰를 이용을 해서 바꿔주게 되면 처음 x는 배치 사이즈 크기 그 다음 1채널 28 높이 28 너비로 여기서 불러오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뷰를 이용을 해서 배치 사이즈 by 784로 네, 바꿔주게 된다. 이 바뀐 걸 다시 X 저장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epoch, 배치 사이즈, 그리고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epoch과 배치 사이즈, 이터레이션은 뭐 딥러닝, 뭐 기계학습, 나아가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두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아래에 있는 스택 오버플로에 누가 답변을 해주신 걸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거고요. 먼저 epoch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epoch은 트레이닝 셋 전체가 한번 학습에 사용이 되면 한 epoch이 돌았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엠리스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엠리스트 트레인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만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6만 장 이미지 전체가 트레이닝의 학습에 사용이 되면 이거를 한 epoch이 돌았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epoch는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은 배치 사이즈인데요. 이 학습을 돌 때 이 트레이닝 셋을 한 epoch을 돌기 위해서 이 6만 장을 전부 다 학습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6만 장을 한 번에 학습에 사용하면 매우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메모리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속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잘라서 사용할 건데 이 자르는 크기를 몇으로 할 거냐 라는 게 이 배치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배치의 크기는 100이고요. 그러면 6만 장을 100으로 나누면 600개 배치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네.
배치 사이즈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터레이션인데요. 이 이터레이션은 이 배치를 몇 번 학습에 사용을 했냐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제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1000개의 트레이닝 셋이 있는데 이 1000개의 트레이닝 셋에 배치 사이즈를 500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가 500이라 하면 2개의 배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2개의 배치를 이용해서 이 이터레이션을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한 에폭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내용인데 쉽게 이용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쉽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 토치 NM 패키지에 있는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리니어 레이어의 입력은 784고요. 그 이유는 엠리스트가 28x28, 총 784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이고요. 아웃풋은 10입니다. 그 이유는 엠리스트가 0에서 9까지의 레이블을 가지기 때문에 10개를 사용합니다. 바이어스는 true로 둬서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트레인 에폭과 배치 사이즈는 여기서는 15, 100으로 각각 사용을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파이토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소프트맥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거고, 위에서 선언한 리니어의 파라미터 웨이트와 바이어스겠죠? 이 두 가지를 입력 인자로 넣어주고, 러닝 레이트는 0.1로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선언하는, 세팅하는 단계였고요. 그럼 실제 학습을 하는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정한 트레인 에폭은 15였죠. 그러니까 15번 동안 엠리스트 전체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아래 들어와서 이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배치 사이즈만큼의 엠리스트 데이터와 레이블을 불러오게 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 28x28 형태를 배치 사이즈 by 784로 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네, 그래서 변경된 배치 사이즈 by 784의 크기가 X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장된 X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면 클래시파이어가 분류한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분류 결과와 실제 정답 레이블 Y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코스트를 구하고요. 그럼 구해진 코스트를 가지고 베가드를 이용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배치 사이즈가 전체 트레인 데이터셋을 돌 때, 그러니까 한 해폭이 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총 15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아래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코스트가 처음엔 0.5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갈수록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15 에폭이 돌고 나면 높은 성능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성능은 아니지만 한 88%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저희가 직접 학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다 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터치 노 그라드는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안 하겠다. 그라드 계산을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테스트를 할 때 항상 사용해주는 습관을 기르시면 혹시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범위 안에서는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엠리스트 테스트, 아까 만든
엠니스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X바 테스트 그리고 Y바 테스트로 엠니스트 테스트 세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온 X바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학습한 리니어 모델의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면 예측한 결과를 받아올 수 있고요. 이 프레딕션에 저장된 예측된 결과를 토치.argmax를 이용하면 예측한 프레딕션한 레이블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거와 실제 테스트 레이블 간에 일치하는 걸 맞냐 안 맞냐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이제 저희가 정확도라고 하는 어큐러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출력을 해보면 아까 출력했던 0.88, 약 88%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저희가 이미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코드를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유명한 매스플롯 라이브러리죠. 이걸 이용을 해서 왼쪽 근처럼 실제 저희가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코드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 무작위로 하나 이미지를 뽑아서 이미지와 레이블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리니어에 넣어서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넣어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을 해본 이미지를 매스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띄워보면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가 지금 저희의 모델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간 거고 원래 이미지 정답은 9였죠. 근데 모델이 예측한 결과도 9네요. 네, 일치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분류를 한 훌륭한 분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